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와서 발표다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출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어제 1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늦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늦게 빼달라고 했는데 사실 김태형 부장님이나 예전에 같은 팀에서 일을 했었고 저는 오라클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3대 오라클 OPS라고 해가지고 지금 RAC 나오기 전에 그 OPS라고 패러럴 서버라는 거 가지고 오라클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오라클이 너무 좋아서 오라클로 입사를 해서 서포트 일만 했습니다. 서포트 기술 지원만 하다가 프리세이즈로 와서 프리세이즈에서 좀 3년 정도 있다가요. 그 몽고디비 지사가 한국에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 프로필은 그렇게 되고요. 오늘 노에스큐엘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몽고디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오라클에 와서 몽고디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도 떻게 보면 좀 그런. 근데 이제는 막 여러 제품이 있다 그러다가 뭐 처음에 뭐 레디스도 할 거고 무슨 포스트그레도 할 거고 여러 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꿈꾸고 왔냐면 그래 이런 데서 이제 뭐 프리하게 한번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기술 토크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장표를 좀 준비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제품 이야기를 좀 구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뒤에는 저희 제품 이야기를 좀 넣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데서 저는 IDB다, 노에스큐엘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업무하는 데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를 제가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면 워낙 이제 오라클 자체가 리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라클 기준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하면 뭐 AWS 이런 기준인 것처럼.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IDB고 왜 노에스큐엘 이게 너무 시장에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DB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서비스 인프라를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폴리그라 형태로 어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에 맞게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패턴이 있으실 거고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본다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어떤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엄마죠, 아빠죠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앞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건 하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품명을 떠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IDBS 영역과 노에스큐라고 흔히 말하는 이쪽의 영역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IDBS 쪽은 컨시sten시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ACID 트랜잭션도 풀리 지원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SQL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거기에 SQL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표현식들,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이득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리딩 컴퍼니를 하다 보니까 에코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매니지먼트라든가 백업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암호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제품 외에도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이쪽 영역의 강점이라면 오른쪽 영역의 강점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노에스큐엘 영역은 왜 생겼으며 이쪽이 잘하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노에스큐엘 영역은 플렉서빌리티가 되게 뛰어나요. 왜 뛰어난지 좀 설명드리겠지만 또한 스케일러빌리티나 퍼포먼스가 좋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항상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IDMS 쪽에서는 업그레이드한다, 패치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PM 잡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영역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 무중단으로 그런 서비스가 다 돼요. 그럼 얘네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게 가능하냐고? 얘는 기술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이런 거 자체는 처음 만들었을 때 사상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사상 자체가 노에스큐엘이 만들어진 사상하고 되게 달라요, IDB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모델이라고 말을 하면 아까 지금 제이슨 다큐멘트 모델 타입도 있었을 거고 테이블 형태의 IDMS 모델도 있었을 거고 혹은 컬럼나 모델도 있고 그래프 노드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 모델을 내가 하는 업무에서는 어떤 데이터 모델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령 처음 세션에서 MySQL 이야기하셨던 그 부장님께서 요즘 업무는 IoT다, 스마트 팩토리다, 아니면 모바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비정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이슨 자체를 지원하는 형태 혹은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형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애드온하고 인핸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이제 정형화된 노멀라이즈된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커스터머에 대해서 뭐 싱글뷰를 만든다던가 혹은 IoT 센서링을 한다던가 혹은 다양한 질이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는 기존의 테이블 모델로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트랜잭셔널 업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B2C 혹은 B2C 나오서 좀 B2I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그런 어떤 인디비주얼한 서비스를 다 그때그때 원하는 시간 만에 어지리티를 하면서 다 개발하시려면 어떤 모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키밸류, 와이드 컬럼나 이런 것도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 요즘에 뭐 다큐멘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고 그걸 제일 쓰는 표현은 되게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블로 정규화해서 만들어진 어떤 모델은 왜 정규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EID라고 닥터코드 논문인가요? 거기에서 예전에 한 30년, 40년 쓴 논문에서 정규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규화를 해가지고 정규화해야 된다. 뭐 노멀레이션 3번 아니면 보이스 코드 노멀 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했던 이유는 단순해요. 그때 당시 하드웨어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중복을 제거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그 스토리지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소화해서 저장할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노멀라이즈 개념이 나왔던 거고 그때 하드웨어 가격이 이 정도 키였다면 지금 하드웨어 가격은 땅바닥에 지하 100층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워낙 디스카운트를 많이 치고 하니까. 반면에 개발자 비용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복, 데이터를 중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기술로 요즘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압축이라든가 혹은 제이슨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굳이 정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큐멘트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 사실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게 제이슨 나오기 전에 오라클도 8점대인가 HMDB 만들고 나이나에서 XMDB 만들고 그 전에 파라이에서는 OODB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델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바잉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실 때에는 내 데이터 모델이 정말 내 업무가 어떤 데이터 모델에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캐슈천 딱 하고 여기 포스트그레, 마이에스큐엘, 몽고디비, 오라클 적으시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모델이 뭐다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부분 다 빼겠습니다. 뭐 저희 뭐 이런 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쿼리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쿼리 패턴이 쿼리는 어떻게 제공되어지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되게 잘 쓰고 있는 SQL 아주 좋죠. 그 쿼리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NoSQL 영역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SQL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SQL-like한 API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어떤 NCSQ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그 오라클 SQL 이런 형태의 SQL은 어떤 커넥트 기반에서 제공을 해줘요. 커넥트 랩에서 제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NoSQL로 어떤 키 컬럼나나 아니면 제이스로 만들어진 모델 자체를 SQL로 제공하기 위해서 커넥트나 드라이버 등을 제공한다는 거는 그 내부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냐 다른 거지만 중간에 매핑 레이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매핑 레이어에서 그 원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 해서 매핑을 하고 그걸 드라이버 단에서 던져서 그걸 읽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레벨이 있고 별도로 엔진 랩에서 CSQL, 뭐 CQL이다, MQL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QL-like한 API를 제공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리 모델을 먼저 제공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컬럼을 추가하는데 좋다. 뭐 내가 어떤 여기 상품은 티셔츠 상품이고 여기는 전자 상품인데 상품 카테고리 하나 만들 때 뭐 이거를 테이블로 설계하게 된다면 굉장히 애트리뷰트가 정하기 어렵지만 제이슨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즘에 IoT다 스마트 팩토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센서 데이터들, 통신사, 뭐 제조사 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내려 쓰는 데이터의 속도가 뭐 1초에 뭐 몇백 건, 뭐 몇천 건이었다면 요즘에 1초간에 0.1초에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센서를 모으는 데 있어서 기존 IDB가 이제는 한계
다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많이 때리니까. 근데 이쪽 영역에서는 야, 다 줘봐, 다 받아줄게 이러잖아요.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같은 하드웨어, 같은 스토리지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건 뭐냐면 내렸을 때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IDBMS 나올 때만 해도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아껴 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좋다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어떻게 아껴 쓸까라고 해서 동시성이나 이런 걸 제어하는 알고리즘 쪽으로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다면 노에스큐엘 영역은 요즘에 리소스가 싸졌기 때문에 리소스를 잘 쓴다는 개념이 풀리 쓰면서 성능 내주고 빨리빨리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알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동시성 처리하는 알고리즘도 IDBMS 오라클 영역과 저희 몽고DB 영역은 달라요. 뭐 그건 이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딥하게 좀 설명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데이터 정하고 커리를 날리는 데 있어서 제이슨에다 막 이렇게 적어서 제이슨을 했더니 1000건을 할 걸 하나의 다큐멘트에다 인베드해서 넣어버리면 한 번에 IO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TPS가 1000건이 1건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로 오고 나서 POC를 나가서 IoT 쪽 POC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초당 3000, 6000 TPS 나오는 거를 가지고 몽고DB 18기가짜리 메모리 18기가, 16기가에서 그거 처리하는 거를 해달라 300기가 SSD 붙여서 3노드로 했었는데 그때 TPS 저희가 이제 제이슨 설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을 때 고객이 기존에 쓰던 것보다 5배에서 10배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스키마라는 제이슨을 앞에서 스키마리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이슨은 스키마리스 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마리스라는 개념은 스키마가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제이슨은 IDB보다 더욱더 스키마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키마가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1대 달을 제이슨으로 설계하면 인베디드 시킬 수도 있고 1대 퓨냐, 1대 맨이냐 아니면 바이디렉션이나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되게 많이 나요. 제가 그, 그런 스키마 디자인에서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어떤 커리 모델을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내 스키마 디자인에 맞춰서 내가 커리를 날리는 방법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SQL만큼 잘 쓰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SQL은 개발자도 잘 쓰지만 현업분들도 되게 잘 써요. 분석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SQL의 지원 여부는 그 프로덕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시장에서 사실 돼요. 근데 몽고DB는 SQL을 지원을 합니다. SQL을 읽는 거에만 지원을 해요. 근데 라이트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SQL 사용할 수 없고요. 저희 MQL하고 몽고쿼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객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이슨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읽을 때 그걸 메모로 파싱해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던 혹은 텍스트로 저장하던 간에 읽을 때는 다 읽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비랍에다가 제이슨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포스트그레는 잘 모르겠지만 타입이 2개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이너리 타입이고 텍스트 타입 있고. 근데 걷다 인덱스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서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이런 제이슨으로 만들어 넣어서 혹은 어레이로 만들어서 IDB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IO는 일으키는데 그걸 파싱해가지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피보팅 한다거나 매니퓨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데이터 레이크, 저희 빅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하드웨어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뭐 제이스토어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뭐 제이슨에 넣던 뭘로 넣었을 때 어레이 타입으로 넣던 간에 그걸 언피보팅 해가지고 한 번 올리고 언피보팅 한 거를 스팍이나 다른 쪽으로 넘겨서 피보팅을 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로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IO를 생각해가지고 제이슨 해가지고 넣었을 때 그건 줄일 수 있지만 반면에 또 리드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이슨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인덱스 패턴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몽고DB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이슨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 DB 단을 던질 때 바이너리 형태로 던져. 저는 그걸 빗선이라 말을 하는데 바이너리 제이슨을 말을 하는데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각 다큐멘트에 이런 왼쪽에 보이는 모든 형태의 인덱스를 저희는 다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이슨 안에 어떤 값들을 액세스하던 어떤 패턴이든 간에 결합 인덱스든 싱글 인덱스든 혹은 멀티키 인덱스든 배열 안의 인덱스든 간에 이런 걸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패턴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쪽
SQL 영역에서는 이쪽으로 치고 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 영역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요. 그래서 IDB 영역은 IDB 영역대로 이쪽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NoSQL 영역은 NoSQL 영역대로 이쪽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단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해가고 있느냐에 이제는 시장에서 발행해 주느냐, 발행 안 해주냐가 결정 나겠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잠깐 이야기했는데 컨시sten시 모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컨시sten시하고 트랜잭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싱글 노드, 스탠더얼론 노드에서 컨시sten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관계에 의한 데이터 릴레이션십이 싱글 노드에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쉐어드 에브리싱 형태에서. RAC는 쉐어드 에브리싱이거든요. RAC를 노드만 두 개지 시티온 스토리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싱글 페일유가 발생이 돼요. 쌩 같은 거 날아가면 노드가 100개든 10개든 간에 문제가 생겨요.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ADG라는 걸 둔 거고, ADG를 로그로 이렇게 쌓일 때 DB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ADG 모드가 아무래도 오라클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ADG 모드는 세 개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맥시멈 어빌리티, 맥시멈 퍼포먼스, 맥시멈 프로텍션.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전에 김 부장이 말씀하신 CAP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시sten시라는 이야기는 내가 데이터를 분산해가지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이쪽 NoSQL 영역에서 하드비나 이런 이프리카셋 구조라든가 이런 쪽은 다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컨시sten시를 어떻게 제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컨시sten시를 일기일관성 이런 관점보다도 내 아키텍처를 만약에 분산 형태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리플리케이트는 뭐든 간에 분산 형태로 저장을 하면 질문을 여기에서는 컨시sten시 레벨을 어떻게 제공하지? DB에서 그냥 일관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야?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오해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 처음 시간에 MySQL 하셨던 분이 세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세션은 어플리케이션 레벨 세션과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세션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세션 개념은 추상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세스 밑에서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할 텐데, 그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나로 어소시에이트 하기 위한 메모리 구조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구조체를 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 내에 트랜잭션도 붙는 거고, 커서도 붙는 거고, 브랜치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라클을 잘 하시니까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MySQL에서 프로세스 덤프를 떠보시면 그런 그 메모리 아키텍처를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것도 어떤 레벨에서 지원하냐를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IDB 쪽 영역은 그쪽 영역에서부터 계속 발전해 와서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NoSQL 영역에서는 그런 트랜잭션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트랜잭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 리드도 괜찮고 내가 이 정도는 안 맞아도 돼 이런 업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역이 이쪽을 치고 가려면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욕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시장을 시작했지만 비즈니스 시작했지만 요로 치고 가고 싶은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NoSQL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트랜잭션을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질문이 돼요. 저희가 고객 만나보면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그런 걸 안 물어보시는데, 인프라나 DBA 쪽을 만나보면 스펙할 때 트랜잭션 지원돼요? 안 돼요? 스펙 아웃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몽고DB는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트랜잭션 구문도 MySQL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그 구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베일러비티 아까쯤에 그 장표에 몽고DB는 어베일러비티가 X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몽고DB 자체는 아키텍처가 이렇게 디폴트로 3노드, 스탠더얼론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3개 노드로 구성을 합니다. 3개 노드로 구성을 하는데 그 3개 노드 중에 하나가 그 프라이머리 노드라고 말을 하고요. 2개 노드는 세컨드리 노드라고 말을 해요. 시장에서 혼돈이 생기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프라이머리를 마스터 노드라고도 말을 하고 이 2개 노드를 슬레이버 노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2점대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마스터 슬레이브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달라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하고 마스터 슬래브 구성을 했을 경우에 전체 아키텍처는 똑같지만 내부에서 동작하는 아키텍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는 마스터 슬래브는 저희가 디프리케이트 시켰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세컨더리라고 했을 경우에 한 노드가 죽게 되면 자동 선출이 됩니다. 프라이머리가. 그게 2초에서 5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페일오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노드가 죽게 되면 이 둘 중에 한 놈이 어떤 이유, 그 제가 말한 저희는 라프트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한 그 약간 수정된 알고리즘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놈이 프라이머리가 돼요. 이 시간이 2초에서 5초예요. 이건 마케팅 용어가 아니고 테스트 해보고 실제 저희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저희 메이드 서비스는 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라클이었을 때 제가 제일 큰 고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어떤 태스크를 줬냐면 우리 페이로브 시간을 3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 서비스하는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OGG를 이용해서 니어 제로타임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 하더라도 DB단에서는 뭐 5분 잘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어 제로타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이 말한 페이로버는 본인들의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페이로버예요. 왜냐하면 오라클만 그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할 때 어플리케이션도 다 옮겨야 되고 막 내렸다 올려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운타임이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 고객은 파이썬, C#, 자바, 노드.js 요즘에 다양한 언어 쓰시잖아요. 그런 언어가 뭐 MS 구조로 다 다르게 쓰고 뭐 다 다른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요거 자체를 다 내려떠리고 이쪽 방향으로 받아주면 그 시간도 장난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단에서 저희는 스펙을 만들 때 드라이버 단에서 HA와 로드 밸런싱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쓰던 C샵을 쓰던 자바를 쓰던 간에 노드가 이렇게 다른 쪽 노드가 되면 알아서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렸다 올렸다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느 노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몽고DB가 시장에서는 어베일비티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베일비티가 이렇게 좋은데 제가 말했을 때 이 노드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피지컬하게 52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52개까지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계신 분한테 제가 여기서 누가 반장할래 손들어 이렇게 했을 때 반장할 사람을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이 찍으시는 건 엠팩토리얼로 쫙 이렇게 찍으셔야 되잖아요. 세 명이 있으면 찍는 시간이 적어지겠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찍어서 반장을 선출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52개 노드까지는 추가할 수 있는데 반장이 될 수 있는 놈은 7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보팅 노드, 일렉티드 노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적잖아요. 아바타 노드라고 생긴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모르겠습니다. 그 오라클 노에스큐엘 이제는 김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거 기반으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노드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개라고 하면 고객분들한테 가서 저희 세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우리 업무는 노멀리티가 2카피도 괜찮아. 3카피까지 필요 없어. 왜 이걸 우리가 돈을 왜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런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투노드만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HA 관점에서는 한계가 필요하니까 우리 투노드만 쓰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건 투노드 사용 가능하시죠. 대신에 얘네 스펙과 상관없이 조그만 버추얼 머신이라도 한 개를 데이터 없이 하나는 붙여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RAC에서는 보통 투노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오라클 RAC에서는. 근데 오라클 RAC는 한 노드가 죽어도 한 노드가 알아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 RACD 노드 뒤에는 보팅 디스크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 노드가 서로 핫빗을 주면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보팅 디스크에다 자기 상태를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한 노드가 죽더라도 이 핫빗이 끊기더라도 두 개에서 핫빗이 끊겨버리면 스프릿 브레인이 나가지고 누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핫빗도 보내면서 보팅 디스크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데서 내가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걸 아는 메커니즘이 오라클 RAC 클러스터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다 보니 근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메커니즘을 짰냐면 얘네들이 서로 핫빗을 던져요. 그건 오라클 RAC가 똑같아요. 근데 보팅 디스크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핫빗을 각각 던지면서 자기한테 1액션 타임이란 걸 또 줘요. 마치 디스크 타임 보팅에다 디스크 쓰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응답이 안 오면 자기가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만 있게 되면 보팅이야 오라클은 보팅 개념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남게 되면 누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홀수에서 죽었을 때 메저리티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가고 요거는 만약에 데이터를 안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였다가 베어링 노드가 아닌 그냥 버추얼 모드로 그냥 인스톨만 해놓고 대문만 띄워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1액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바타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노드에서 빠졌을 때 나는 데이터를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싱크를 받고 싶고 얘는 1시간 뒤 하루 뒤로 싱크를 받고 싶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구성을 하는 노드가 딜레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노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가 업무가 확 늘어가지고 이쪽에서 만약에 한 서버 가지고 안 되면 이거를 이제는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파티셔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그런 개념이 이제 샤딩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뭐 100까지는 여기, 100부터 200까지는 여기, 200부터 300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쪼개놓는 게 샤딩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맨 앞장에서 그림을 보시면 IDBMS에서는 이런 쪽이 약하고 노에스케형이고 이쪽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라클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오라클 샤딩을 12C R1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MySQL 자체가 리플카셋을 하면서 샤딩 이런 거 하는데 제약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 모델, 시장 모델 자체가 샤딩을 구현하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 EID로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EMP 탭을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주문자, 상품 탭을 상품 주문 탭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문한 상품과 내가 주문한 상품 모든 정보가 같은 샤드에 있어야 성능이 좋은 거지. 이게 다 샤드 간에 쪼개져 있으면 성능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IDBMS를 샤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관계된 정보를 다 묶어서 같은 샤드에 놓지 않으면 성능이 안 나와요. 하지만 노에스QL 영역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다 해가지고 이런 관계성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쪼개서 넣기가 훨씬 더 편해요. IDBMS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데이터 모델로 인해서 그런 차이도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샤딩이란 구조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라클도 그렇고 노에스QL 샤딩도 그렇고 오라클 샤딩도 그렇고 몽고디비 샤딩도 구조는 똑같아요. 위에 어떤 그 라우팅 서버는 라우팅 서버가 있고 메타데이터를 관련한 메타 서버가 있고 실제 데이터를 나누는 샤드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부르는 게 뭐 저희는 몽고러스라고 부르는 걸 오라클에서는 뭐 SQL 디렉터다 뭐 이런 식으로 샤드 디렉터다 샤드 메타데이터다 뭐 샤드 컴퓨터 서버라고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저희는 용어가 틀린데 어쨌든 간에 샤드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실 거는 몽고DB뿐만 아니라 어떤 샤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샤딩을 하시게 되면. 그게 뭐냐면 샤드 키를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데이터를 나누는 키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같은 컨설턴트나 개발 프로덕트 셀링하는 사람들은 샤드 키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도메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샤딩해야 될지는 고객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샤드를 했을 때 데이터가 이분하게 나눠버리면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샤딩할 때는 고객분들하고 해가지고 도메인 지식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샤드 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샤딩 키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샤드를 나누는 모든 제품마다 샤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샤딩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도메인 지식이 많아도 시즈널리티가 있고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면 이 개념도 바뀌잖아요. 데이터 분포도도. 그럼 데이터 분포도를 바뀌었을 때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밸런싱을 맞춰지느냐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요소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 벤더들이 저희 제품은 샤딩도 되고요. 뭐도 되고요. 뭐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건 다 돼요. 근데 이런 거 POC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봤을 때 나누는데 이게 굉장히 균등하게 나눠지는지 나눌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샤딩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테크니컬 피저블 워크숍 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그냥 저희 데모로 보여드려요. 실제 고객 앞에서. 그리고 고객이 거기서 이제 약간 탱저블한 느낌을 받게 되면 POC를 하게 되는데 POC는 무조건 고객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고객 업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베이스로. 그래서 간단히 또 저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노드를 5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 개 노드는 누가 죽었을 때 한 놈이 프라이머리가 돼가지고 하는 H의 관점으로 사용이 되고요. 두 개 노드를 이렇게 디프로이 딴 리드 노드성만 해가지고 하나는 뭐 스팍에서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BI나 타블로에서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워크로드를 분산시키는 거죠.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은 이때에도 CDC 이런 것도 좀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BI 툴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에코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데 저희도 에코시스템은 하드 기반이라는 다양한 언어라든가 프레임에서는 저희는 디플로이가 다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몽고DB가 처음 만들어질 때 너무 개발자 센트릭하게 만든 DB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CTO님이 다 오픈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패턴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언어 뭐 고랭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PI를 말씀드렸고 이 API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맨날 그래요. 뭐 SQL과 몽고DB가 바뀐 게 뭐냐요? 차이가 뭐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인서트 할 때는 인서트 뭐 밸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EMP 테이블에 인서트 한다고 하게 되면 db.emp.insert1 혹은 insert many라는 함수를 콜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점하고 메소드 부르는 것처럼 테이블.메소드를 딱 불러서 하는데 그 메소드가 insert, delete, update, replace, 뭐 find 이런 식의 메소드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가로로 인자값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하게 되면 크루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말 들어오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DB의 분보다 제이슨을 굉장히 익숙해 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떤 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건 되게 편하게 하시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SQL에서 분석 커리 같은 거 날릴 때 뭐 민맥스다, 조인이다 이런 것들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몽고에서 어떻게 사용하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뭐 이런 CT하고 어데스 해가지고 CT가 어딘 걸 뽑아서 민맥스를 골라라라는 커리가 있다면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코스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계산해서 네스트랄까 언네스트랄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저는 룰 베이스 기반이에요. 코스트 베이스는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유닉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ls-l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sort-k 뭐 이런 식의 가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unwind address라고 하면 제이슨에 인베디드된 도시별로 이렇게 쫙 풀어헤치는 거고 그거 다음 인풋 값으로 줘가지고 어드레스가 홈인 거 찾아봐 라고 해서 딱 넘긴 거고 그 다음 인풋 해가지고 그룹 바이 해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얼리즈한데 고객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해하기는 되게 편해. 되게 직관적이야. SQL은 막 안에서부터 풀어야 되고 언네스되고 하면 플랜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가는데 뭘 싫어하시냐면 이런 오퍼레이터에 점을 찍냐하냐 이거 가로하냐 이거 이런 거에 되게 처음 하시는 분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툴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그레이션 하는 툴을 만들었고요. 이 어그레이션 하는 만든 거를 옆에 지금 안 보이시는데 누르면 자바, 노드.js, C#, 파이썬으로 자동 컨버팅을 해줘요. 그래서 만든 걸 카피 떠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신텍스 때문에 골치 아픈 것들은 툴로 다 해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랭귀지 해가지고 짜놓은 거를 원하는 언어로 하게 되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R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이런 거 다 지원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커머셜 서포트나 아니면은 락인 개념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쓰시면서 대기업들에서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쓰긴 쓰는데 지원 체계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를 더 잘하시겠지만 김희선님 같은 더 잘하시겠지만 보면 어떤 오픈소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 얹어서 많이 하는데 몽고DB는 100% IP를 몽고DB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작년 10월에 라이센스 체계도 바꿨는데 그래서 약간 기존의 오픈소스하고는 저희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서포트 체계라든가 SR이라든가 기존의 오라클에서 사용하신 거 SR 뜬금없고 이런 건 프로세스는 다 똑같이 다 있고요. 뭐 ACS 서포트 받는 것처럼 온사이트 서포트나 이런 것도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영역에서 되게
잘 나간다라는 거고요. 오늘 많이 보셨을 텐데 뭐 DB 링킹에서는 IDBMS 빼고는 우리가 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30년 만에 DBMS 영역에서는 처음 상장을 한 회사예요. 사이베이스가 상장한으로는 그 다음에 DB 솔루션을 상장한 회사는 몽고DB인데요. 2년 재작년 10월에 상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스탁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술적인 거 말고 시장에서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몽고DB 이야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사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몽고DB 만들었을 때 사상은 세 가지 키워드였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자라는 거고, 데이터 저장을 편하게 하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세 개의 사상이었었고요. 데이터를 편하게 하는 게 방법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저희가 제이슨을 선택을 한 거고, 제이슨을 선택하면서 불편했던 액세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해가지고 MQL API를 만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들어왔다 놨다 한다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저장이 되면 안 되고 중단이 되면 안 되고 이거를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리플리카 셋하고 샤딩 개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프리덤 락인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X86에서 파워 시리즈,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버추얼 머신 기반, 그 다음에 크라우드도 세계 메이저 벤더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딜 가시던 문제가 없고 온프레미스 쓰던 거를 크라우드 넘길 때에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간단하게 어떤 크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넣었고요. 저희 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AWS 지금 그 오라클 OCI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하고 안 돼 있는데 메이저 세 개하고는 저희가 다 되어져 있고요. 글로벌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영국, 뭐 아시아, 뭐 유럽, 아프리카 이런 거 다 묶어서 클러스터를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텐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건데 한국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클러스터를 어떻게 묶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묶고 인도를 묶어서 이렇게 설계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그 AWS에서 그 리전 간 서비스 안 됐을 때 저희 고객분들은 도쿄 리전하고 서울 리전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툴들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뭐 풀랜도 보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약간 DB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포스트그레 할 때도 질문을 하셨는데 풀랜 같은 게 오라클은 코스트 베이스여서 이제 통계 기반으로 어떤 SQL을 자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몽고DB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 기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룰이라는 걸 룰을 정해놓고 했었을 때 그 룰이 실제 성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퍼포먼스 리베이션 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들어가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 속도가 좋은 포텐셜한 것들을 실제 돌려보고 거기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룰 베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을 좀 줄이고요. 뭐 모니터링 정보, 시큐리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성능 어드바이저 해가지고 늦은 SQL 다 잡아주고요. 늦은 SQL 뒤에다가 이거는 이런 인덱스 쓰면 빨라져라는 것까지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예제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보시는 IoT 저희는 이제 고객하고 하게 되면 이 장표를 하나씩 만듭니다. 근데 이 장표는 고객하고 같이 만들고요. 보시 사례는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드카 IoT를 하는데 커넥티드카에서 받는 센서들을 받아다가 백단에다 쏟고 타블라든가 레스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형태의 어떤 거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0만 대 칼을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쫙 줄이는지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디자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은행권에서 빅데이터,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근데 여기는 어떤 거였었냐면 여러분이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때 앞단에서 이렇게 스프링, 뭐 데이터 다 추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는데 받아놨던 것 중에 그 C랩에서 제일 싫었던 건 뭐냐면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레비뉴가 안 난다는 거였었어요. 데이터 모여서 그걸로 뭐 하는데 그래서 뭐 CRM 마케팅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레비뉴 얼마나 도움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을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아놨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는 서비스하고 싶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보시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였다가 모바일이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 다 붙여서 이거를 데이터 서비스를 API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면 매출도 올라가고 데이터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아키텍처 좀 바꾸는 쪽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아마데우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여행하고 이런 사이트인데 항공 그 예약 사이트인데 이쪽에서도 256개 샤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MHA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그 시스템 그 뭐죠? 시스템 트레이딩 에쿼티 트레이딩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기존의 틱 데이터베이스, 틱 데이터라고 하면은 타임 시리즈 DB로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KDB 썼었는데 릴레이셔널 틱 데이터 플랫 파일 하도 그다음에 캐시에 있는 거를 써가지고 파이썬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해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이분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묶는 시스템을 하자,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몽고디비에다 넣고 몽고디비에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MH의 사례고요. 이거는 실버스트링 해가지고 IoT 회사입니다. IoT 회사에서 서로 디바이스, 집에 있는 디바이스들 연결해가지고 유틸리티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건 미국 항공우주에서 타임시리즈 형태대로 도로 사전 같은 거 다 읽어가지고 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몽고디비로 이용을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너무 저희가 어려운 건 뭐냐면 기존의 IDB다, 노에스큐다 이렇게 양분화돼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솔루션이 있고 여러 모델이 있다면 내 업무가 이런 업무라면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하면 불러다 놓고 테스트 해보시고 아 이게 좋네라고 해보면 그게 제일 빠른 거지 누구 시장에서 야 요즘에 이게 좋대더라 뭐 이게 뭐 한대더라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그래서 몽고디비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니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데 어디까지 가능한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스케일 관점에서 보면은 피파가 250개 서버를 하는데 한국 피파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40개 샤드로 되어져 있고 TPS는 피파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엄청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TPS 관점에서는 하고 MHA는 보셨겠지만 초당 오퍼레이션 수가 250만 TPS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데이터 스케일 관점에서는 바이두나 아도베나 페타바이트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하기 전에 제가 그 잠시만요. 이게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이 그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통적인 모델이 다큐멘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제이슨이라는 게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스키마 데모를 하나 네 개 탭으로 만들었다 치고 저는 콜렉션한 말을 쓰는데 그냥 네 개 탭이라고 보시고요. 센서 헤드하고 템퍼레처가 모이스처 값을 저렇게 매번 시간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업무가. 왜냐하면 뭐 도시나 뭐 이런 거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초당 하게 되면 이게 넣는 인서트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중간 설명할 때 왜 오라클과 IDBMS와 이쪽에 넣는 양이 어느 수준 올라가면 차이가 나느냐? 왜냐하면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낼 때 하나의 핫블럭에다가 그 컨커런시 형태로 할 때 그걸 잡는 컨커런시의 메커니즘 자체가 있고 몽고디비에서 그걸 사용하는 이 메커니즘이 틀려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본은 이거는 애플도 애플로 IDB를 이대로 설계한 거 이대로 설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임베디드 시켜버리면 한 건의 데이터에 수집 시간별로 쭉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의 다큐멘트를 읽어서 이걸 다 읽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서트 할 때 인서트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다큐멘트가 너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하나의 다큐멘트 사이즈를 어떤 시간대별로 버켓팅을 하는 거예요.
버킷팅을 하게 되면 다큐멘트 사이즈를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인서트와 리드를 다 읽어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통계할 때도 내가 저렇게 읽었으면 시간대별로 민맥스 값이나 에버리지 값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서머리 값을 넣을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하게끔 설계를 해버리시면 IO나 성능에 있어서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초당 읽었을 때 뭐 만 TPS에서 뭐 CPU가 어떻고 하드웨어가 이런 스펙이 필요하다면 설계만 이렇게 바꿔줘도 커머더티 서버 몇 개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워낙 고객분들 만나면 제이슨 스키마 자체를 스키마를 있으니까 다 집어넣고 고객이 개발자한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DBA나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제이슨 스키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제이슨 스키마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률도 보통 해보면은 300% 이상 나오고, 물론 압축률이라고 한다면 고객 데이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하실 때에는 꼭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고, 제이슨이란 것도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이슨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어차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의 이점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밤샘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피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이야기든 뭐든 간에 뭐 DB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좋고요. 그다음에 또 오라클과 몽고DB 비교한다고 하면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는데 혹시 질문 하나만 뭐 한두 개 받고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기존의 오라클 고객이 예.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나요? 옛날에 뭐 지금 많이들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린필드 나오고 여러 가지 네. 멧돼지도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상대적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졌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애플도 애플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렵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는 저희가 시간이 가는 부분이 고객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SQL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개발자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단순 MQL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싶다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되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MySQL에서 몽고디비로 바뀌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 회사의 그 음원 서비스인데 거기가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샤딩 때문이었어요. 확장하는 부분이 너무 제약이 있어서 몽고디비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작 중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멤버스나 프로젝트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문제는 뭐냐면 거긴 데이터 사이즈는 작아요. 근데 앞으로는 되게 커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드리거든요. 가서서 일주일이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한다라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시고 한 사이클을 고객 데이터를 해보면 고객분들이 그때부터는 쉽게 적응을 하시는데 막상 그런 거 없이 고객분들이 알아서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하신다 하더라도 옵티멀 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SQL 튜닝 잘 하시는 분이 SQL 짜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도 그런 튜닝도 저희도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 데이터 사이즈와 그 회사의 개발 그 인프라 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거로 어려움은 없는 거고요.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많이 디펜던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툴이 있으신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툴은 FDF라는 툴이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제이슨 설계할 때 여쭤봤겠지만 제이슨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이슨의 효과를 확대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도 애플로 가지는 않고요. 중간에 저희가 그 뭐 설계를 하고 설계에 맞춰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상용화된 툴을 쓰시기도 하고 오픈소스 툴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버클레이 같은 경우가 DB2 메인프레임 쓰시다가 저희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때는 그 설계는 저희가 해드리고 같이 고객하고 설계를 하고 데이터 마이션 하는 건 인포메티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서 일부 업무 넘기면서 보시고 또 일부 업무 넘기면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글로벌로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로컬에요? 아니 글로벌로. 글로벌로는 저희가 지금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로컬은 저희가 시작을 한 지 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업 3분하고 엔지니어 1분 더 계십니다. 올 말까지 한 10분 채우는데 다른 노에스케일보다는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인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채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장님하고 저도 번호로 따지면 2번이거든요. 김 이사님은 1번이었었는데 저는 2번으로 들어왔는데 사장님하고 저하고 시작했다가 지금 채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인원수로 보면 300~400% 늘은 거니까요. 그리고 계속 채용 중에 있습니다. 또.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고요. 피맥을 하실 텐데 피맥 중간중간에 뭐 원하시는 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열광해 주신 김준 상무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